예, 안녕하세요. 이변은 이따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학교폭력 행정소송 승소 전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이제 행정소송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이 승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승소 전략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드리고자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앞서 학교폭력의 개념을 보게 되면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치,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피해 학생에게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찍을 때마다 이 학교폭력의 개념을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학교폭력의 개념을 정확하게 아셔야지 뭐 피해 학생이든 가해 학생이든 이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개념 계속 설명드리는 거니까 좀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오늘의 주제인 학교폭력 행정소송 승소 전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행정소송에서 승소 전략은 피해 학생, 그 다음에 가해 학생에 따라서 다릅니다. 피해 학생의 경우에는 이제 상대 학생에 대해서 가해 학생에 대해서 뭔가 조치가 안 내려지거나 아니면 경미한 조치가 내린 거에 대해서 불복을 할 수 있겠죠. 가해 학생 같은 경우는 자기가 엄중하게 학교폭력이 아닌데도 학교폭력이 나오거나 가해 관련 학생은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중한 조치가 나오는 경우가 있겠죠.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피해 학생, 그 다음에 가해 관련 학생, 가해 학생 대응 방안 좀 보게 되면 피해 학생은 우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을 확보한 뒤 학폭위 위원들이 가해 학생에게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가벼운 조치를 내린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보통은 이게 회의록에 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피해 학생은 뭐 가해 학생이랑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이 있으면 메시지 내용, 주변 학생들의 진술이 있으면 진술, CCTV 영상이 있으면 CCTV 영상, 진단서 있으면 뭐 기존에 다 제출했겠지만 이런 자료들을 다시 한번 좀 어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가해 학생으로부터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입는 학교폭력을 당했다거나 즉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상대 학생, 가해 학생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나왔는데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좀 주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해 학생이 좀 사안에 비해서 좀 경한 조치가 나왔으면 가해 학생이 학교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이 높고 반성 정도, 화해 정도는 낮다는 점을 어필해 엄중한 조치를 내려달라고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그냥 주장해서는 안 되고 법률적인 관점에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시면 이게 되게 간단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뭐 하나하나 좀 언급하고 지금 제가 좀 포괄적으로 설명드려서 좀 되게 간단해 보일 수 있는데 이거 법률적으로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 이제 좀 어필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거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가해 학생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을 확보하되 똑같습니다. 피해 학생이랑 마찬가지로 회의록을 우선 먼저 확보해야 됩니다. 왜냐면 회의록에서 위원님들이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확보를 해야 되고 학폭위원들이 학폭에 해당한다거나 학폭을 나는 행한 사실이 없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학교폭력의 개념에 그런 행동을 한 사실이 없는데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거나 아니면 내 사안에 비해서 엄중한 조치를 내린 경우 이런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가해 학생은 뭐 주변 학생들의 진술서나 아니면 CCTV 영상 이것도 당연히 미리 다 제출돼 있는 거겠죠. 그리고 뭐 그런 이제 자료들 뭐 그다음에 피해 학생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뭐 이런 등에 비춰볼 때 피해 학생에게 학교폭력의 행사 사실이 없다거나 이렇게 주장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반성문, 탄원서, 사과문 등 자료를 바탕으로 비록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데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은 낮고 반성문도 화해 정도 높다고 어필해서 좀 이제 엄중하게 나왔다.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조치다. 이거를 강하게 주장을 해야지 이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언론에서도 나오겠지만 그 행정소송에서 좀 뒤집는 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 준비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셔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요거는 제가 진행했던 사건이고 전학 조치가 나왔던데 제가 진행했던 사건이고 전학 조치가 나왔었는데 전학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결론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불복을 해서 잘 뒤집히는 경우가 없는데 이렇게 준비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를 잘 하면
지금 전학이 나왔는데도 취소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좀 그 교육지원청에서 좀 잘못 판단한 부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 제가 법리적으로 다 하나하나 좀 어필을 하면서 해서 아무튼 그 전학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았던 겁니다. 좀 계속해서 말씀드리자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송을 진행하는 만큼 소송입니다. 소송.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을 해야 되고 당연히 법률적인 주장을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변호사님 도움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 도움 받으실 때 제가 꼭 두 가지 확인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님이신지, 두 번째, 그러니까 대한변협에서 인정하는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님이신지. 그 전국의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가 저를 포함해서 10몇 명밖에 안 되십니다. 그거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현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 요건 갖추신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진행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사건 진행하는 데도 좋고, 제가 좀 말씀드리지만 학교폭력은 학교폭력만의 독특함이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을 많이 진행해 보시고 정말 그거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으신 분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냥 뭐 단순히 어디 뭐 이렇게 롭펌의 이름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규모 이런 걸로 판단하시면 안 되고 그 변호사님, 진행하시는 변호사님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변협에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 인정되고 있는 변호사님이신지, 두 번째로는 현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님이신지, 이 두 가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의 니다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